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저는 고2 응용요법, 고1 응용어법을 문제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1, 고2,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처음 문장에 보면은,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의 타당성,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예로 나오는 것이 여기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연구를 했을 때 그녀는 조사했습니다. 그 정도를 그 대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치팅이 시험에서 일어나는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아마도 큰 학급에서는 더 많은 치팅, higher rate of cheating will occur 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감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however 하고 뒷부분에 봤을 때 고전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her result show that 더 많은 치팅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더 큰 학급에서. 따라서 내 예상대로 맞았구나 라는 결론을 냈는데요. 하지만 하고 마지막 부분에 역접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며칠 후에 알아봤더니 더 큰 학급에서의 시험에서는 multiple choice exam, 다지선다형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학급에서는 에세이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의 크기가 아니라 시험의 유형이 치팅의 정도를 결정했을 수 있다. 그래서 외부적 변수, 시험의 포맷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독립 변수인 클래스 사이즈에 개입을 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연구자가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일단 1번 질문에서는요, 내용 정리를 해보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인데요. 우리가 흔히 독립 변수가 있으면 그대로 종속 변수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이에 외부 변수가 작용을 하게 돼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는 원래는 학급의 크기였고요. 결과는 치팅을 얼마나 하는가. 학급이 크면 부정행위가 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나 사실상 학급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로 시험 형태가 들어가서 내용이 달라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법적인 것을 좀 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investigating the extent in which가 나오는데요. 저는 1번 문장에서 전치사 위치인 경우에 이 in이 적합한가, 학생들 in which나 on which를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선행사에 따라서 또는 그 뒤에 쓰이는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는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 저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에서 이 전치사가 적절히 쓰였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같은 경우는 저는 2번은 여기 보면은 연구자가 깨달았는데 외부 변수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 실험은 이미 끝난 실험이거든요. 이제 현재 진행형을 쓴다는 것이 시제 적절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그리고 아마도 이 외부 변수가 그녀의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결과치를 이렇게 내는 데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태나 시제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operate가 스스로 자동사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지나간 실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조동사보다는 그래 썼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 정도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의 체크 포인트는 시제와 태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
일단 현재 시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나간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조동사 have pp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뇌가 그 운동의 과정, brain processes and internalize athletic skills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운동의 기술을 어떻게 처리하고 내면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체화되고 내면화되는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자, 거기서 보면은 지문을 읽다가 이렇게 따옴표 처리가 되면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 쉽죠? 그래서 muscle memor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근육이 그 내용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conscious, 의식적으로 좌뇌의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운동을 기억하게 되지만 점차 근육이 기억하게 돼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스윙 같은 것을 내면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러한 내면화라는 것이 transfer from A to B, 자, 의식적으로 통제됐던 좌뇌의 기능을 좀 더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우뇌의 기능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뇌가 운동 기술을 내면화하는 과정 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 처음에는 좌뇌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의식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근육이 기억하게 되고, 여기서 근육의 기억, 이것은 물론 반복 행위를 통한 연습을 통한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뇌의 어떤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 포즈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쉼표 뒤에 ed 형태가 나왔는데요. 쉼표 뒤에 ed냐 ing냐 분사 구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역시 확인해 보면 in practicing 전체 사고가 끝난 다음에 주어 we, experiment 동사가 나온 뒤에 더 이상의 접속사 없이 쉼표 뒤에 다시 동사 형태가 붙게 되죠.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접속사 기능을 대신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analyzed라는 pp 형태가, 수동의 형태가 과연 각각의 동작이라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분사 구문의 태를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수동인 경우에 뒤에 목적어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이라는 것은 하고 양쪽 쉼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 처리가 잘 되는데요. 이 설명은 이바지합니다. serve as 모델로서 이바지를 한다. 주어 동사가 다 갖춰져 있는데요. 이 설명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으로 양쪽 삽입구에서 despite 뒤에 it being이라는 형태가 적절한가?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despite가 나왔을 때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로는 전치사 더하기 구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접속사 though 더하기 절이 나온다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it being이 나와서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되는가? 이것이 독립분사 구문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장은 아닌가?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4번은 접속사는 구가 오는데, 접속사는 절이 오는데
자, 이 두 개념을 했을 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인 경우로 접근할 수 있을까? 독립분사구문의 개념도 조금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죠. 자, 이 정도를 체크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김약선 선생님, 체크 포인트에 문제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그 정도를 조사했다고 그랬는데요. extent 정도라는 것 뒤에 뒤에 치팅이 occurs 발생하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1번 경우에 extent라는 선행사가 뒤에 in which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관용적으로 to the extent라는 형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 in이 아니라 to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는 선행사와의 긴밀한 수거 관계라든지 그 끝에 동사 부분도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을 좀 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may be operated라고 했는데요. 이 변수가 작용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작용을 하는데 데이터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may be operated 보다는 그대로 능동 형태로 may operate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3번에서는 분사구문이었는데요. 뒷부분의 이치, 그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능동태로 봐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analyzed가 아니라 이렇게 analyzing each라고 해서 능동의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 자체가 이 실질적인 관련된 과정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description이 이시기 때문에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it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독립분사구문으로 복잡하게 보지 말고 despite에서 it을 없애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예. 이것을 없애주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논점의 경우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인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논점으로 잡겠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가 왔을 때 그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여기 굳이 의미상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다시 밝혀줄 필요는 없겠다. 참고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t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빈도와 난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출제 빈도는 5분의 2.5 정도로 봤습니다. 지금 전치사 관계 대명사는 그 선행사의 관계만 수거적으로 잘 알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이고요. 난이도는 5분의 3 정도. 1번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빈도를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항상 많이 나오죠. 그래서 5분의 4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시제랑 태랑 섞여서 혹시 좀 헷갈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의 4로 보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분사구문의 태 문제도 역시 늘 출제되는 것이라 빈도는 4로 보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바로 보였기 때문에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긴 한데요. 여기서 it이 나옴으로써 약간의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높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도 태가 바뀜으로써 해석도 이렇게 작용되어진다가 아니라 그것이 작용되어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may operate, 작용을 한다라고 능동적인 해석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extend 외에도 to랑 친한 정도로 degree가 좀 잘 나오는 편이죠. degree to which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전치사와 접속사 얘기를 같이 해주면서 despite는 do랑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곁들여서 while이라든지 during, because of 같은 경우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